뿌리 2개 이상 달린 양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독특한 양 중 하나인 야곱양을 만날 준비를 하세요. 이 글에서는 야곱양 목장의 흥미로운 세계를 깊이 파고들어 이 양들의 놀라운 털을 현대식 공장에서 아름다운 실로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독특한 풍경부터 꼼꼼한 가공 과정까지 이 투어가 선사하는 경이로움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영국과 북미 전역의 농장, 특히 소규모 농장과 자택에서는 제이콥 양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투입량이 적은 방목지에서 제이콥 양이 성공하는 이유는 바로 그 쿠키가 매우 질기기 때문입니다. 굳이 애지중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이콥 양은 기생충과 발굽 문제에 자연적으로 강하며 다른 품종과 달리 큰 무리를 지어도 서로 달라붙지 않습니다. 야곱 양은 전반적으로 까다로운 식성을 가진 동물이 아닙니다. 사실 이들은 방목지에서 가장 느긋한 초식 동물입니다. 농장에서 이들이 먹는 대부분의 음식은 고품질 풀, 건초, 그리고 땅에 닿을 정도로 낮은 곳에 있는 관목이나 나무 씹힌 덤불입니다. 목초지가 부족할 때, 특히 겨울철에 양들의 행복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농부들은 양들에게 특별히 고안된 곡물이나 펠릿을 먹이기도 합니다. 제이콥 양들이 훌륭한 어미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미 양들은 1년에 한 번 새끼를 낳고 종종 쌍둥이를 낳습니다. 제이콥 양들은 대개 건강하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새끼를 낳는 과정은 대개 간단합니다. 갓 태어난 새끼 양들은 몇 분 안에 서고 걸을 수 있으며 거의 즉시 어미 젖을 빨기 시작합니다. 제이콥 양에게 털 깎는 시간은 마치 스파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털 깎는 기계만 있을 뿐입니다. 이 양들의 털 깎기는 보통 1년에 한 번, 보통 봄, 날씨가 따뜻해지기 직전에 이루어집니다. 농부들이 최고의 양털을 원한다면 건강하고 성숙하며 털이 풍성하고 깨끗한 양을 고릅니다. 제이콥 양털은 정말 특별한 소재입니다. 가볍고 개방적인 디자인에 비해 방적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얼룩덜룩한 흑백 털은 별도의 염색 없이도 독특하고 아름다운 원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양들은 더 가볍고 시원하며 다시 들판에서 뛰어놀고 싶어집니다. 숙련된 장인의 손길로 작업하면 빠르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제이콥 양의 원모가 공장으로 운반되면 가공 과정이 시작됩니다. 먼저 작업자들은 손으로 양모를 따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털을 풀어주고 큰 뭉치를 제거하기 위해 털을 털고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섬유를 색상과 품질에 따라 분류합니다. 제이콥 양모는 본래 다채로운 색상을 띠기 때문에 아직 세척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장에서 훈련받은 작업자들이 건초, 흙, 기타 쓰레기를 손으로 꼼꼼하게 제거합니다. 원모에서 손으로 털을 뽑고 분류하고 눈에 보이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꼼꼼한 과정을 거친 후 제이콥 양모를 준비하는 다음 필수 단계인 양모 세척이 시작됩니다. 섬유업계에서 정련이라고 하는 이 단계는 양모의 자연스러운 질감이나 구조를 손상시키지 않고 철저하게 세척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플리스는 섬유를 점진적으로 정제하도록 설계된 크고 따뜻한 물통에 조심스럽게 담가집니다. 물의 온도는 뜨겁지 않고 따뜻하게 유지되도록 세심하게 조절하여 기름때를 부드럽게 하고 입자가 느슨해지도록 하되 펠팅이나 섬유 손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합니다. 정련은 섬세한 양모 가닥을 엉키거나 손상시킬 수 있는 격렬한 교반이나 문지르기를 피하는 부드러운 과정입니다. 대신 플리스를 천천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적시고 가볍게 휘저어 라놀린과 같은 천연 오일과 함께 갇힌 먼지, 식물성 물질, 기타 불순물을 방출합니다. 원치 않는 모든 이물질이 효과적으로 제거되도록 여러 차례의 세척 과정을 순차적으로 거칩니다. 양모는 깨끗한 물로 이전 단계에서 남은 잔여물을 씻어내는 연속적인 헹굼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일련의 헹굼 과정을 통해 양모는 시각적으로 깨끗할 뿐만 아니라 촉감도 부드럽고 유연하며 기름기나 끈적임 없이 매끄럽게 유지됩니다. 이렇게 정제된 플리스 양모는 이제 다음 단계, 즉 원모를 가공 가능한 실로 만드는 과정을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양모가 완전히 정련되고 완전히 건조되면 일반적으로 섬유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후가 조절된 환경에서 자연 건조기계 가공 단계로 들어갑니다. 건조된 플리스 양모는 산업용 카딩 기계에 투입됩니다. 이 정교한 기계는 양모를 부드럽게 빗질하여 엉킨 섬유를 풀어주고 균일한 방향으로 정렬합니다. 이 단계는 잔류하는 미세 입자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플리스를 로빙이라고 하는 부드럽고 푹신한 시트로 만들어 방적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카딩 머신은 미세한 톱니로 덮인 여러 개의 회전 드럼 사이로 양모를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드럼은 섬유를 곧게 펴고 혼합하면서 일관된 질감을 보장합니다. 그 결과 원래 플리스의 자연스러운 보온성과 탄력성을 유지하면서도 이제는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길들여진 구름처럼 부드러운 로빙이 탄생합니다. 여기에서 로빙은 고속 방적기로 옮겨집니다. 이 기계는 섬유를 잡아당기고 꼬아 공기가 잘 통하는 로빙을 연속적인 실 가닥으로 만듭니다. 방적 과정에서 꼬임의 양은 완제품의 강도와 구조를 결정합니다. 꼬임의 양이 많을수록 더 촘촘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실이 생성되어 내구성이 뛰어난 의류나 촘촘하게 짜인 직물에 적합합니다. 이 단계는 원모가 진정으로 재탄생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양등에서 갓 뽑아낸 두껍고 곱슬거리는 털덤이었던 것이 이제는 매끈하고 균일한 실의 집합체로 변모했습니다. 이 실들은 염색, 뜨개질, 직조 또는 수공예로 만들어져 아늑한 스웨터와 스카프부터 가구용 원단과 장인의 홈웨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으로 탄생합니다. 원자재와 정제된 제품 사이에 이 공간에서 그 변화는 거의 마법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이 모든 여정이 펼쳐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황홀하기까지 합니다. 자연이 선사한 선물인 양모가 이처럼 정밀하고 존중하는 과정을 거쳐 전통, 장인정신, 그리고 현대기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직물로 탄생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깊은 매력을 지닙니다. 실을 뽑은 후에는 염색할 준비가 되었거나 염색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제이콥 양모는 천연 염료나 산업용 염료를 사용하여 선명한 색상으로 염색되지만 많은 생산자들은 제이콥 양모 특유의 자연스러운 색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니다. 제이콥 양모는 아름다운 자연색으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실은 깨끗하고 푹신한 타레나 실패로 감겨 니터, 장인 또는 의류 제작자에게 보내질 준비가 됩니다. 제이콥 양에서 생산되는 양모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가볍지만 따뜻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소박하고 살짝 탄력 있는 감촉을 지니고 있으며 편안한 스웨터, 스카프, 담요로 활용하기 좋다는 점이 제이콥 양모의 매력입니다. 또한 제이콥 양모는 뛰어난 보온성과 통기성으로 유명하여 어떤 날씨에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제이콥 양모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품종 중 하나로 여겨지는 품종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제이콥 양모를 입는 것은 마치 살아있는 역사의 한 조각을 품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제이콥 양은 유산 품종이 지속 가능한 농업과 윤리적인 섬유 생산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 책임과 문화 보존을 중시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제이콥 양 사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칭찬받을 만하고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이콥 양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독특한 외모나 다채로운 털뿐만 아니라 저투입 친환경 농업 시스템에 대한 적합성입니다. 집중적인 관리, 항생제 또는 인공사료가 필요한 상업용 품종과 달리 제이콥 양은 최소한의 개입으로 목초지 환경에서 잘 자랍니다. 이러한 회복력 덕분에 제이콥 양은 소규모 농장과 자택, 특히 환경 발자국을 줄이려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직물 측면에서 제이콥은 미적 측면과 실용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흑백 패턴은 많은 경우 염색이 필요 없어 섬유 생산에 필요한 화학 물질과 물 사용량을 줄여줍니다. 울은 가볍지만 보온성이 뛰어나 다양한 기후와 용도에 맞게 다재다능하고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아름다움과 책임감을 모두 갖춘 제품을 원하는 현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합니다. 더욱 투자할 가치가 있는 분야 중 하나는 제이콥을 고품질의 장인 정신이 깃든 제품으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합성 섬유가 세계 섬유 시장을 계속 장악함에 따라 헤리티지 울은 그 존재감이 희미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정부, 섬유 협동조합, 그리고 지속가능성 옹호자들은 특히 희귀 품종의 천연양모의 이 점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제이콥을 단순한 사치품이 아닌 역사의 한 부분이자 의식 있는 삶을 향한 발걸음으로 마케팅하는 것은 수요를 촉진하고 품종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산 품종을 기르는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보조금, 교육 프로그램,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전통 농업 방식을 채택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유산 가축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회복력 있고 윤리적이며 현대의 지속 가능성 목표에 부합하는 농업 방식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이콥 양은 단순한 농업적 호기심 그 이상입니다. 전통과 혁신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양털, 강인함, 그리고 농업 세계에서 차지하는 온순함은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 수 있고 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와일드 보어란 때 농부들에게 최악의 악몽으로 여겨졌던 메뚜기는 눈 깜짝할 새에 들판을 황폐화시키고 수확물을 파괴하며 대규모 식량 공급을 위협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악명 높아졌습니다. 인류는 여러 세대에 걸쳐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메뚜기를 박멸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 곤충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생산 비용이 놀라울 정도로 저렴한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슈퍼푸드로 말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미래 식량 혁신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이 농작물을 파괴하는 해충을 매년 수만 톤의 식량원으로 전환했을까요? 그 여정은 중국 전역의 현대식 메뚜기 농장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는 이 곤충이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귀중한 자원으로 여겨집니다. 특수시설에서 메뚜기는 최적의 성장, 위생, 그리고 영양을 보장하는 통제된 환경에서 사육됩니다. 성숙 단계에 이르면 조심스럽게 수확되어 최첨단 가공 공장으로 보내져 다양하고 독특하며 놀랍도록 맛있는 식품으로 탄생합니다. 파괴적인 때에서 미식가의 재료로 거듭나는 놀라운 변신입니다. 오늘 저희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면서도 유망한 농업혁명 중 하나를 심층 분석하여 인간이 어떻게 대본을 뒤집어 재앙을 기회로 만들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의 모든 단계를 공개하오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자연에서 메뚜기 떼는 항상 파괴적인 규모로 농사를 망칠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절한 조건만 갖춰진다면 작은 무리가 순식간에 거대한 떼로 성장하여 하늘을 어둡게 만들고 단 몇 시간 만에 들판 전체를 휩쓸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 피해는 엄청납니다. 매년 85억 달러 이상의 농업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는 식량 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특히 농업에 크게 의존하는 여러 국가의 경제를 약화시킵니다. 그러나 한때 끊임없는 농업 위기였던 것이 이제 미래를 위한 과감한 해결책으로 재조명되고 있으며 인간의 회복력, 창의력, 그리고 더욱 지속 가능한 세상을 건설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충이 미래의 잠재적인 단백질 공급원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메뚜기의 순단백질 함량은 60-70%로 소고기의 2배에 달합니다. 또한 영양소가 풍부하고 지방 함량이 낮으며 소화가 잘 되고 환경에도 좋습니다. 연간 생산량이 5,000톤에서 8,000톤으로 추산되는 중국의 메뚜기 양식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은 국내외 시장을 공략하며 수천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메뚜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금으로 불립니다. 거의 무료로 자연적으로 수확되지만 지역 주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입을 창출합니다. 더 이상 지체 없이 저는 메뚜기의 현재 농업 기술과 인간이 어떻게 이 파괴적인 곤충을 미래의 새로운 식량원으로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조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모든 여정의 시작은 바로 인프라입니다. 농부들은 메뚜기를 성공적으로 재배하기 위해 잘 정돈되고 깨끗하며 완벽하게 관리되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대식 메뚜기 농장은 대부분 통풍이 잘 되고 자연광이 풍부한 지역에 건설됩니다. 하지만 모기의 침입을 막기 위해 수백 개의 그물망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됩니다. 각 사육 단위의 기초층은 고운 모래나 톱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습기를 흡수하고 메뚜기의 산란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메뚜기의 발육 및 번식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육장 내부 온도는 섭씨 30도에서 35도 사이로 습도는 60%에서 70% 사이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를 통해 밀폐된 공간에서 여름과 같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물론 번식용 가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이며 신중한 계획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번식기 동안 메뚜기 농장에서 일어나는 활발한 활동 때문에 농부들은 이 시기를 생물학적 폭발기라고 부릅니다. 곤충 중 가장 긴 짝짓기 기간 중 하나인 메뚜기는 암컷의 등에 올라타 짝짓기를 합니다. 한 번의 짝짓기는 4시간에서 10시간까지 걸릴 수 있어 가장 긴 짝짓기 기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정자 전달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컷은 다리에 있는 작은 가시를 이용하여 암컷을 단단히 붙잡습니다. 수정 과정을 거친 후 암컷은 며칠 동안 지속되는 긴 산란 기간을 갖습니다. 번식기에는 농부들이 특수 산란 트레이를 설치하는데, 이 트레이는 3에서 5cm 두께의 고운 모래층으로 채워진 얕은 플라스틱 상자로 습도는 약 70%로 유지됩니다. 암컷 메뚜기는 바늘처럼 생긴 산란관을 사용하여 모래 속 깊이 구멍을 파고 더 많은 알을 낳습니다. 한 개체가 낳을 수 있는 알의 수는 20개에서 100개 이상까지 다양하며, 이러한 과정은 번식 주기 동안 여러 번 반복됩니다. 단 하룻밤만 지나도 모래 표면은 쌀알처럼 겹겹이 쌓인 알들로 뒤덮일 수 있습니다. 이는 낳는 알의 양이 너무 많아 모래 표면 전체를 뒤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가들은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 트레이를 자주 교체해야 하며, 과밀은 산소 부족이나 배아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배치의 알을 적절한 시기에 채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암컷 메뚜기의 산란이 완료되면 농부들은 즉시 꼼꼼하게 알을 수거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조심스럽게 모래층을 헤치며 가장 밀도가 높은 곳에 있는 알 덩어리를 조심스럽게 제거합니다. 상아색을 띠는 메뚜기 알은 매우 작고 길쭉한 타원형 단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컷이 산란 과정에서 생성하는 점액질막이 알을 덮고 있습니다. 이 점액질은 초기 보호막을 형성하고 알뭉치 형성을 도울 뿐만 아니라 알이 모래와 잘 섞이도록 하므로 안에 있는 연약한 배아가 깨지거나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알을 분리한 후에는 톱밥이나 코코넛 섬유와 살균된 고운 모래를 섞은 특수 부화 트레이에 옮겨 담습니다. 이상적인 수분 함량을 유지하기 위해 혼합 비율을 정밀하게 조절합니다. 이를 통해 산소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도한 습기를 방지하는 동시에 알 주변에 적절한 환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부화 트레이를 조명이 어두운 별도의 부화 환경으로 옮깁니다. 온도는 섭씨 30, 32도 이상 변동되지 않도록 하고, 습도는 전체 과정 동안 약 70%로 조절합니다. 일십일에서 일십오일 후 어린 메뚜기들은 마치 새로운 삶의 단계를 경험하는 듯 알 껍질을 깨고 모래 위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갓 부화한 메뚜기의 모습은 성충과 비슷하지만 날개가 없습니다. 이 시기에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생존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 메뚜기들은 생장 초기에 부드럽고 영양분이 풍부하며 소화가 잘 되는 어린 잎을 먹습니다. 이는 탈피 후 최대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성장하면서 옥수수, 파파야, 코끼리풀, 고구마 등 신선한 잎을 먹이로 점차 바꿉니다. 모든 사료는 한 입 크기로 꼼꼼하게 썰어 항상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들거나 곰팡이가 핀 작은 잎 조각 하나만으로도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질병은 밀집된 농업 환경에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제곱미터당 500마리에서 1000마리 이상으로 유지되는 메뚜기 방목 밀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과밀로 인한 결과 중 하나는 스트레스로 메뚜기들이 서로 물거나 심지어 대량으로 죽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 발생을 방지하려면 매일 청소를 해야 합니다. 시체 제거, 배설물 청소, 습기를 흡수하는 깔집 교체, 고인 물 배수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관리가 소홀히 되면 몇 시간 만에 수백 마리의 메뚜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곤충과 마찬가지로 메뚜기는 탈피를 통해 자랍니다. 성충이 되기 전 생후 25일에서 30일 동안 5-6회의 탈피를 합니다. 탈피 과정은 각 단계마다 매우 민감합니다. 농부들은 탈피가 시작되기 전에 사육 환경의 습도를 신중하게 조절합니다. 농장에서는 작물에 직접 물을 주는 대신 일반적으로 가벼운 분무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구석에 축축한 천을 깔아 적절한 수분을 유지합니다. 환경이 지나치게 건조하면 오래된 외골격이 완전히 탈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곰팡이는 지나치게 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탈피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메뚜기의 몸은 유연해지고 거의 반투명해지며, 동종 경쟁자 간의 충돌이나 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입기 매우 쉽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메뚜기 사육 장소를 이동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마지막 탈피가 끝나면 메뚜기는 길고 근육질의 몸과 옆으로 깔끔하게 접힌 날개를 특징으로 하는 성충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사육 지역과 품종에 따라 색깔은 짙은 녹색부터 흑빛 갈색까지 다양합니다. 메뚜기는 성충으로 성장하면서 훨씬 더 많은 먹이를 필요로 합니다. 예전에는 유충이었을 때 여유로운 속도로 먹이를 먹었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먹이를 먹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수백 마리의 메뚜기 떼가
채소가 가득 담긴 쟁반 하나를 통째로 삼킬 수 있습니다. 성체 메뚜기의 평균 체중이 250mg에서 350mg인 것에 비해 고수확 메뚜기 품종은 최대 400mg까지 무게가 나갈 수 있습니다. 개체당 하루에 필요한 사료는 약 0.80g에서 1.20g입니다. 메뚜기 500마리를 담은 트레이에는 수확 단계에서 메뚜기에게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매일 약 3kg의 잎채소가 필요합니다. 메뚜기는 주요 생장 과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먹이 외에도 깨끗한 물이 필요합니다. 농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트레이나 가벼운 분무 시스템을 통해 식수를 공급하는데 이는 환경 습도 유지와 소화 촉진에 도움이 됩니다. 감염 예방과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는 오염 물질이 없고 깨끗한 물이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물 공급은 메뚜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높은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농부들은 성장률을 평가하기 위해 3, 4일마다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하여 무게를 측정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먹이 공급량을 시기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어 균일한 발달을 보장하고 군집 내 크기 차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충 메뚜기는 상업적 판매에 적합한 크기에 도달하여 약 30일에서 35일 후에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 필요한 수작업량은 어떤 첨단 농업 기술과도 비교할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능력과 정밀성을 요구합니다. 메뚜기는 기계로 채집할 수 있는 다른 곤충과는 달리 전적으로 손으로 채집합니다. 이는 메뚜기의 형태를 유지하고 품질과 양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채집자는 트레이나 바닥에 달라붙어 있는 메뚜기에 접근할 때 그물이나 케이지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모든 동작은 정확하고 유연하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상황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고 너무 느리게 진행되면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포획된 메뚜기는 통풍을 유지하고 으깨지거나 뒤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드러운 망사로 만든 봉지에 담습니다. 숙련된 수확자는 1시간에 15kg의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속도와 공감의 결합 덕분에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최종 목표는 모든 메뚜기가 다음 단계를 위해 원래 상태로 보존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살아있는 메뚜기를 포장하거나 가공업체로 보내는 작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메뚜기 트레이는 즉시 철저한 세척을 위해 보내지는데 이는 단순히 물로 씻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수확 및 운송 과정이 완료된 직후에 이루어집니다. 메뚜기들은 회전하는 물, 적당한 초음파, 그리고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진 스테인리스 스틸 드럼이 장착된 자동 진동 탱크에 넣어집니다. 이 방법은 메뚜기의 다리나 날개를 부러뜨리지 않고도 모래, 흙, 나무씨, 배설물, 그리고 천연기름을 제거합니다. 세척이 완료된 메뚜기들은 저압의 냉풍으로 건조될 수 있도록 메쉬 컨베이어 벨트로 옮겨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건조하면 열 충격에 노출되지 않아 원래의 질감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메뚜기는 세척 및 건조 후 포장구역으로 운반됩니다. 포장구역에서는 생으로 먹거나 가공할 때 등 용도에 맞게 분류됩니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 살아있는 메뚜기는 가스 치환 포장됩니다. 수확일, 원산지, 영양정보, 보관 권장 사항이 각 포장에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공 단계 또한 이 과정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메뚜기를 끓는 물에 잠깐 데쳐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그 후 살살 말리고 바다 소금과 전통 허브로 양념합니다. 그 후 뜨거운 기름에 황금빛 갈색이 될 때까지 튀겨내는데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튀긴 후 메뚜기의 기름을 빼고 신선한 라임즙 몇 방울과 고춧가루를 살짝 뿌립니다. 이렇게 하면 신맛과 매콤함, 그리고 특유의 감칠맛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요리가 완성됩니다. 완성된 제품은 바삭하고 맛있으며 풍부한 영양소가 가득한 특별한 간식입니다. 상큼한 음료와 함께 즐기거나 실험적인 에피타이저로 안성맞춤입니다. 작지만 놀라운 이 별미를 맛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바삭한 식감, 매콤한 한입, 그리고 오늘날 요리의 미래로 손꼽히는 이 음식의 건강함은 어떠신가요? 메뚜기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농업 해충에서 지속 가능한 슈퍼푸드로 거듭나는 과정은 인간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혁신하고 기회를 찾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흥미로운 사례 중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인상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회복력과 독창성을 강력하게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세기 동안 메뚜기 떼는 파괴의 상징이었습니다. 메뚜기 떼는 농작물을 완전히 황폐화시켰고 그 여파로 굶주림과 경제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한때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귀중한 단백질이 풍부한 식량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우리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희생자가 아니라 자연의 동반자로서 말입니다.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볼 때 메뚜기 사육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입니다. 메뚜기는 최소한의 공간만 차지하고 번식 속도가 빠르며 기존 가축보다 훨씬 적은 자원을 소모합니다. 세계 인구 증가와 기후변화로 식량 생산의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저는 곤충 사육이 소고기나 돼지고기와 같은 기존 단백질 공급원에 대한 현실적이고 친환경적인 대안을 제공한다고 확신합니다. 더욱이 영양학적 이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60%가 넘고 지방 함량이 낮으며 소화율이 높고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건강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는 세상에서 메뚜기는 바로 미래에 필요한 식량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서구 문화권에서는 곤충을 먹는다는 생각은 여전히 강한 심리적 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곤충에 대해 뿌리 깊은 불편함, 어쩌면 혐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러한 거부감이 논리가 아니라 습관과 전통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밥, 치즈, 굴 같은 음식은 한때 특정 문화권에서 이상하거나 심지어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지만 사람들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저는 메뚜기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양식 및 가공 과정에서 묘사된 것처럼 조리와 조리 방식이 계속해서 매력적으로 발전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동시에 저는 현대 메뚜기 사육에 쏟는 세심한 관리와 정밀함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온도, 습도, 식단, 그리고 위생에 대한 세심한 관심은 이것이 원시적이거나 위험한 식량 생산 방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는 고도로 통제되고 과학적이며 인도적인 과정입니다. 야생 메뚜기 때의 혼돈과는 거리가 먼 오늘날의 메뚜기 농장은 무엇보다도 최첨단 온실과 흡사합니다. 물론 어떤 시스템도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메뚜기 양식의 과도한 산업화는 신중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환경적 또는 윤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산업을 선견지명과 규제, 그리고 착취보다는 균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메뚜기를 우리 식량 체계에 통합하는 아이디어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영양가 있는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말입니다. 한때 두려워했던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은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시적이기도 합니다. 혁신이란 단순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임을 보여줍니다.